이게 뭐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하기에 가장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제가 풍선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자, 풍선에 바람을 넣어요. 그럼 풍선이 빵빵해지죠. 그런데 바람을 빼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오죠. 근데 이렇게 예전 모습으로 왔을 때 처음과 바람 넣기 전과 풍선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조금 다를까요? 이거는 바람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 달라져요. 바람을 조금만 넣었다가 빼면 이전하고 거의 똑같고요. 바람을 아주 많이 넣어서 빼면, 아이고, 네, 이은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바람을 아주 많이 넣었다 빼면 이렇게 풍선이 쭈글쭈글해지죠. 좀 다른 그림으로 보면요. 자, 풍선에 바람을 이만큼 넣었다가 조금 더 넣으면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얇은 쪽, 이 노란 별표 있는 부분이 볼록하게 되죠. 이 노란 별표 있는 부분이 점점 볼록해지고 얇아지죠. 그 다음에 바람을 빼봐요. 그러면은 파란 쪽 별표 있던 데는 사실 쭈글거림이 없고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노란 사이드, 많이 부풀었던 곳은 이렇게 보면 쭈글쭈글하게 되죠. 옆에서 보면 이 녀석이 더 불룩해지고 이 녀석은 인자죠. 다시 말하면 이쪽은 처짐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풍선에 물을 넣어도요. 두꺼운 풍선의 고무축이 있는 곳은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아요. 보면 여기는 좀 덜 볼록하고 이쪽은 굉장히 많이 볼록하죠. 똑같은 풍선인데 물을 넣었을 때 이쪽은 굉장히 많이 불룩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은 더 많이 늘어났죠. 이게 이분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쪽이 더 늘어났죠. 우리 몸도 피부도 이런 풍선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풍선은 이 고무로 되어 있는 이 풍선은 피부 인벨롭이라고 해서 피부 껍데기예요. 쉽게 말해요. 이 피부가 이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은 스태틱한 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태틱한 스트럭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은 흔들면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요. 이런 거는 다이내믹 스트럭처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피부는 풍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탄성, 그 다음에 두께. 아까도 보셨지만 탄성이 많은 녀석은 더 많이 불어날 거고 또 두께가 두꺼운 녀석은 덜 불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어떠냐 또는 성별이 어떠냐 또는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이 어떻게 피부를 타고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인종적으로도 다르죠. 흑인은 진피층이 두꺼워서 굉장히 두껍고 탄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백인은 피부가 얇고 그 다음에 탄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백인 20대는 우리로 보면 한 40대 얼굴 피부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어떤 피부의 변화가 이런 처짐을 유발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그러면 피부를 제일 망가뜨리는 건 뭐냐? 그러면 수술 중에 이렇게 당기는 거. 어쨌든 작은 공간을 벌려서 뼈를 보려고 막 들추다 보면 막 이렇게 톱질을 하려다 보면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당겨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트랙션 한다고 하는데 그럼 트랙션을 하려다 보면 벌리게 당기게 돼요. 근데 당기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스키니, 피부가 고무줄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늘어나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쭈글쭈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 트랙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보형물이 들어갔는데 보형물이 대빨 크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아까 바람 이빠이 있는 것처럼 풍선이 빵빵해졌다가 또 보형물이 흡수되거나 빠지는 거라면 줄어들겠죠. 근데 보형물이 계속 있다면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업 스웰링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붓는 것, 부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수술하고 완전히 많이 부었던 사람들, 왕창 부었던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풍선을 바람 많이 넣은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빠지고 난 후에도, 붓기가 빠진 후에도 이렇게 쭈글거리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난 경우는 무조건 수술 후에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 중에 피 나는 것도 꽤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풍선에서 바람이 있잖아요. 이게 스태틱한 스트럭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뼈의 볼륨 변화가 어느 정도 있으면 피부 탄력이 좋으면요. 그냥 이렇게 쑥 달라붙어서 그 뼈에 달라붙죠. 마치 우리가 쫄티 입은 것처럼 또는 여자들 레깅스 입은 것처럼 그냥 쑥 달라붙죠. 근데 만약에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변화 모습에
축축 늘어지겠죠. 예를 들면 니트 옷이 그렇죠. 뭐 어깨에 뽕을 뺐다. 그러면 축 처지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볼륨 변화에 이 피부가 적응을 하게 되는데 이 볼륨의 중요한 게 이제 뼈예요. 그래서 바람을 뺐을 때 볼륨이 줄어드는데 풍선의 탄성이 좋으면 쪼그라들고 근데 탄성이 안 좋으면 늘어지겠죠. 이런 느낌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좀 개념적인 얘기가 있는데 일라스틱 리밋이라고 해가지고요. 탄성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요만큼 늘렸다가 요만큼 줄이면은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이빠이 늘렸다가 확 놓으면 조금 길어지고 흐물흐물거리잖아요. 아까 풍선처럼. 그래서 그 탄성 한계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수술할 때 또는 볼륨 변화가 피부의 탄성 한계를 넘지 않아야 처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이제 다이내믹한 스트럭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피하 지방 또는 침샘이나 뭐 서브맨디블라 그랜드, 그러니까 뭐 턱 밑샘, 혀 밑샘 이렇게 침샘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들도 이러한 물과 같은 다이내믹 스트럭처에 움직이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탄성 계수, 그러니까 피부의 탄성 한계를 넘지 않도록 수술 중에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한 풍선 이론의 개념이에요.